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조선산업 불황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조선소 협력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불황을 벗어난 뒤 다시 뛰기 위해서는 인력 확보가 절실하다며 유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조미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하반기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할 대형 조선소 협력사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정말 함께 나눠질 수 있을까 해서. 310여 개 조선소 협력사 대표로 구성된 협의체는 위기가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 들어 수주 실적이 제로인 수주 절벽에 따라 설계업체는 무급 휴가를 시행하는 등 비상이 걸렸고 가공, 생산, 공사 분야 순으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힘든 상황은 은행권의 대출 조기 상환 요구. 지금 인력 구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졌고 은행의 문턱은 더 높아졌고 그래서 저희 같이 사내 협력업체 대표들은 더 이중고를 겪고 있지 않나 하는. 추가 수주가 없을 경우 내년 1분기 이후 대규모 감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국성 발주가 가능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검토하는 게 불황을 없애는 시기를 조금 당길 수 있지 않나. 특히 현재 위기 상황을 기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폐업한 조선기자재 사업장을 기술 인력 양성소로 재활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위기 극복과 경쟁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은행이 매우 이렇게 긴장을 하고 대출을 줄어들고 있는 이런 것도 시장이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거제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지난 2013년 홍준표 도지사가 취임한 뒤 김두관 전 지사의 핵심 사업인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을 재평가해 지원을 절반 정도로 줄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객관성과 형평성이 부적정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김두관 전 지사가 경남의 균형 발전을 위한다며 각 시군 핵심 사업에 200억 원씩 지원하려던 모자이크 사업. 지난 2013년 새로 부임한 홍준표 지사는 이 같은 일괄 지원에 문제가 있다며 사업을 재평가해 21개 사업 가운데 11개 사업만 지원했습니다. 나머지 10개 사업은 중장기 과제로 뒀지만 사실상 중단된 상황. 감사원은 재평가가 부적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각 사업의 경제성 분석에서 평가 점수가 주관적이었다며 객관성과 형평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용 편익이 가장 낮은 밀양 아리랑파크 조성 사업은 지원되고 비용 편익이 두 번째로 높았던 함안의 원스톱 비즈 플라자 사업은 제외된 것을 사례로 꼽았습니다. 전체 100점 중에서 30점을 일괄 배정하고 나머지 5점은 평가위원들의 정상 평가로 마무리한 이 부분이 아마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정부 복합리조트 공모에 제출된 글로벌 테마파크의 투자계획 제안서 용역비도 경남개발공사가 6억 원을 사업자 대신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 돈을 누가 부담할지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돌려받기 어렵게 됐다며 주의 조치했습니다. 경남 테크노파크도 국비, 시도비로 연구센터를 건립한 뒤 남은 35억 원을 반납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해군사관학교가 내일 어린이날을 맞아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유물을 비롯해 조선시대 수군의 무기를 볼 수 있는 해사박물관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해군사관학교는 또 학교에 정박해 있는 실물 크기의 거북선도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요트와 카누 등 평소 접하기 힘든 해양 스포츠 체험 행사도 엽니다. 오는 6일 임시공휴일을 맞아서 경남 도립미술관과 경남 수목원, 재승당 등 경남의 공공시설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또 산청 동의본가와 합천 영상테마파크 등 주요 관광지는 최대 50%까지 할인됩니다. 이 밖에 마창대교와 거가대교, 창원 부산 간 연결도로 등 민자도로는 통행료를 받지 않습니다. 남해군의 특산품인 마늘종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올해부터는 남해군이 마늘 뿌리의 품질 향상을 위해 마늘종 수확 방법을 개선하고 예산을 지원합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랗게 잎이 돋아나온 마늘밭이 푸르게 펼쳐졌습니다. 마늘 꽃줄기인 마늘종은 지난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마늘 줄기에 수확 도구를 찔러 넣어 길게 뽑아내면 품질에 따라 1등급은 1kg에 4,000원 선에 판매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수확 방법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속잎이 서너 개씩 붙어 나오도록 길게 뽑아내는 기존 방식 대신에 한두 개만 붙어 나오게 짧게 자르는 것입니다. 길고 뽑고 나니까 이 마늘 구가 안 커요. 그래서 이제 딱 마늘 쪽이 올라오는 지급에 딱 이파리가 안 따라오게끔. 이런 수확 방법은 마늘 뿌리의 품질은 좋아지지만 마늘종은 길이가 짧아져 제값을 못 받습니다. 남해군에서는 예산 3억여 원을 편성해 이런 농민의 손해를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1등과 2등의 차액금, 보통 1년에 1등과 2등의 차액이 2kg에 1,000원 정도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00원의 가격을 남해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작황이 좋아 수확량이 약 10% 정도 증가해 60억 원의 소득을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1등부터 4등까지 구분해서 이렇게 수확하다 보니까 품질에서 아주 소비자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마늘종의 출하가 끝나는 이달 말부터는 본격적인 햇마늘 출하가 시작됩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냉동 상태의 수산물은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죠. 이런 점을 이용해서 돈을 챙긴 사람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 한 수산물 수입업체, 냉동 새우를 섞은 뒤 포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창고에 들어가 새우살의 크기를 확인해봤습니다. 상자 겉에는 새우 71마리에서 90마리를 달면 1파운드 또는 453g이 나간다고 표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시는 엉터리였습니다. 상자에 담긴 새우는 91마리에서 120마리를 달아야 같은 중량이 나가는, 즉 한 단계 작은 크기였습니다. 이렇게 새우의 상품성을 높여 챙긴 차액은 박스당 2,000원에서 4,000원 정도.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크기가 둔갑된 채 팔린 냉동 새우는 47,000여 박스, 110톤에 달합니다. 냉동 수산물에는 이처럼 얼음이 붙어 있어 해동하기 전에는 정확한 크기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부산의 한 수입 식품업체도 냉동 낙지와 절단한 꽃게 140톤의 규격을 실제보다 크게 속여 팔아 4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해당 식품미세법상 포장지의 냉동 수산물의 크기 표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업자들이 이를 악용해 크기를 속이고 유통했습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수산물 수입업자 50살 구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비는 물러났지만 바람의 기세가 여전합니다. 현재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초속 5, 6m의 강풍이 불고 있는데요. 오후까지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고요. 낮 기온은 25도 안팎까지 올라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연휴 기간까지 예년 기온을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 상순의 기온을 보이겠고 임시공휴일인 금요일 오전에는 비 예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친 뒤에는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어제와는 확연히 달라진 하늘 모습이고요. 구름량도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호흡기 관련 질환에 주의하셔야겠고요.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 14도, 창녕과 김해 13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밀양 26도, 창원과 함안 25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진주 12도, 합천과 거창 14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10도가량 오르면서 사천 25도, 합천과 진주 24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해상에는 사흘째 풍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물결은 최고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는 7일 함양군 지곡면 개평마을에서 제2회 한옥 문화체험 축제가 열립니다. 합천군이 오는 20일까지 제1회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작을 접수합니다. 고성군이 올해 지방재정 조기 집행 경남 지역 군부 1위를 기록했습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오는 7일 통영 소매물도 등대섬에서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한 층에 두 가구만 있는 30층 이상 고층 아파트에는 가급적 승강기 2대가 설치됩니다. 경상남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데 이어 법령 개정 전까지는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2대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에는 한 층에 3가구 이상인 22층 이상 아파트에만 승강기 2대 이상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적조가 발생했거나 해파리와 부유성 해조류가 대량으로 유입되는 현장 등에 무인 항공기가 투입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무인 항공기를 이용하면 신속하게 특정 해역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주기적으로 정밀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산원은 또 적조와 해파리, 양식장 시설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김 양식장 작황 조사, 갯벌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인 항공기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면 유료화를 도입한 진주 남강 유등축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어제 진주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경상대 주선태 교수의 사회로 이창희 진주시장과 석장호 진주문화예술재단 사무국장, 서원명 진주가치 상임대표와 김태훈 지역 스토리텔링 연구소장 등이 참가해 유등축제 유료화와 가림막 설치 등 축제 운영 전반에 대해 토론을 펼쳤습니다. 창원시가 부영주택이 임대주택 개발을 검토했던 마산 하포구 가포 뒷산에 시민공원을 조성합니다. 창원시는 가포 뒷산 국유지 15만 제곱미터가 도시 기본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가포 뒷산과 마산 해양신도시의 바다 경관이 훼손이 우려된다며 부영주택의 7,1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 개발 계획을 반대했습니다. 경남 지역의 다문화 학생이 크게 늘면서 중도 입국 학생을 위한 공립대안학교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경남교육연구정보원 류영철 책임연구원은 최근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다문화 정책 추진 토론회에서 다문화 학생의 학업 중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도내 다문화 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고등학교 48.1%, 중학교 35.5% 등으로 이들을 위한 공립대안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